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기타로 해서 토지 면적이 400평이 6억에 시작해서 2억 5천까지 떨어졌는데 낙찰 받지 않아 갖고 이것이 뭘로 내놓으면 취하됐죠. 이게 어떤 땅이냐면 이 땅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의 주거개발진행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나와 있죠. 이 땅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에서 이 땅이죠. 이 땅이고 여기 지금 현재는 이 땅입니다. 여기 보면 임마누엘 교회가 지어져 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 경매가 나왔을 때 이거고 지금 다 지났을 때 이겁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팽성이면 미군 부대가 들어오는데 미군이 이게 해병대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팽성의 조그만 마을이 미군 부대가 들어오면서 수용당한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수용을 당하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냥 수용을 하고 돈을 주고 들었나? 강제로 수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썽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을 당하는 사람들도 이를 걸지 않을 수 있게끔 뭐한다?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를 지금 수용해야 되는 땅이라고 가정합시다. 그 수용해야 되는 땅이면 여기가 뭐야? 40만 원짜리 땅이 있고 60만 원짜리 있고 80만 원짜리 땅이 있겠죠. 감정평가에 의해서. 뭐 용도 지역도 있고 도로 코너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죠. 그러면 이때 수용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감정평가에서 이 돈 묻고 나가라 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가까운 곳에다가 비도시 지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저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40만원에서 80만원짜리 땅인데 비도시 지역에 도로도 없고 건물을 못 짓는 땅이다 보니까 이건 10만원에서 15만원밖에 안 갑니다. 그 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서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어떤가 도로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이렇게 공원도 만들어 가지고 어떤가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에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의 평당 감정이 평가가 돼 있죠. 이 사람들에게 이거를 평가를 해서 감정 평가를 해서 이걸 그대로 주고 이 감정한 가격으로 아무 말 없이 수용을 하는 사람은 이쪽에 땅으로 든다?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 80만 원 주고 수용당하고 여기 가서 어떤다? 40만 원 주고 든다? 사면 80만 원 주고 든다? 수용당하고 얼마를 주고 사? 40만 원 주고 사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한다? 옛날엔 무조건 수용만 했었는데 이제는 수용도 하면서 수용하는 가격을 이를 달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에게는 저렇게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살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만약에 경우에 감정평가가 했을 때 80만 원 나왔잖아? 나 이거 80만 원 갖고 안 돼. 나 이거 수용 못 하겠어. 그러면 어떤다? 주지 않고 그러면 80만 원 갖고 되나 안 되는지 다시 어떤다? 감정평가 다시 하자. 소송하고 다시 이것이 맞는가 틀린 걸 보는 겁니다. 지금은 수용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아직 수용 안 당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소송을 해가지고 뭐 지더니 그럼 소송해서 지면 저것도 못 받고 못 받고 이거는 인정을 하지 않으면 이건 지방자치에서 공탁을 하는 거죠. 공탁을 하고 그냥 수용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 가서는 보면 금전적인 것 때문에 하는데 이거 자체를 감정평가를 높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새로운 땅을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서 그 옆에다가 어떡한다? 새롭게 집을 지을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지금 수용을 이렇게 합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럼 소송하지 말고 그냥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받는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금전적으로 손해가 없으니까.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살고 있는 경기도 광주에 그 천지남에 그 천주교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옆에 이제 청소년 그 공원을 만드는데 제가 거기 사는데 10년, 그러니까 40년, 50년, 그 태어났을 때부터 그 동네를 청소년 그 뭐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용하는데 그때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그 산 위에서 살던 사람이 광주 시내로 나와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도 전혀 불만 갖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네 땅으로 든다? 수용을 해, 조금 싸게 수용을 했는데 시내 싼 땅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줬으니까 여기서 손해본 거를 여기서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시비 걸 일이 없다는 얘기.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차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여기 세기로 생긴 데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환지로 하죠. 그러니까 보상해갖고 뺏고 그냥 주는 시대는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닌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환지로 해서 강가 한가에서 땅을 내가 100평을 줬으면 도로 만들고 뭐 만들고 남고 났더니 뭐 40%가 남더라 50%가 남더라 해갖고 그게 상업지역이든지 뭐 주거지역이든지 바꿔줘서 환지로 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마을에 이걸 옮겨주기 위해서 이게 여기서 설계를 했는데 여기 마을에 뭐가 있었어? 교회가 하나 있었어.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지구단위 설계하는 사람이 여기다가 종교 용지를 만들어 준 겁니다. 무슨 용지 만들어서? 종교 용지를 만들어 줬죠. 여기 설계를 할 때에 교회 따님이 저 지구단위 설계하는 데다가 가서 우리는 교회지만은 사택도 제외되고 교육관도 제외되다 보니까 종교용지로 만들어 놓지 말고 그냥 대주로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했으면 이 설계를 된다? 대주로 했으면 간단한 겁니다. 근데 교회 누구도 아무 얘기 안 하니까 설계하는 사람이 뭘로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저 땅은 종교용 건물 말고는 못 짓는 거야. 누구도 못 바꾸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저런 식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경매가 나오다 보니까 일반 건물은 못 짓다 보니까 저렇게 어떤다?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누가 샀냐? 임마누엘 교회가 사갖고 맨 나중에 여기다가 뭐야? 지금 현재는 임마누엘 교회가 지어져 있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해가 가시죠? 지구단위 계획은 뭐다? 10만 평을 기준으로 해서 10만 평에 10만 제곱미터 3만 평을 기준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설계까지 해놓고 그 기반시설에 의해서 택지를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300세대를 짓든지 500세대를 짓든지는 어떻게 한다? 건설회사가 알아서 한다 이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누구든지 다 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재개발하는 지역, 재건축하는 지역, 개발 제한구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시 도시개발구로 만드는 지역 전부 다 기본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무조건 지구 단위 계획은 기본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뭘로 하더라도 지구 단위를 다 한다는 얘기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구 단위에 의해서 한 계급을 높여준다 그랬죠. 근데 한 계급을 높여줘서 지구 단위를 다 만들었는데 5년 내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은 그 지구 단위 계획으로 허가를 냈던 것이 어떤다? 원상복귀로 돌아갑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떤 회사가 지제역 앞에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저거 10만 제곱 3만 평을 어떤다? 새로 개발해서 무슨 지역 다 만들어 놓겠다고 해놓고 용도 지역을 한 개로 어떤다? 다 높여놨습니다. 높여놓고 경매로 던져버린 거야. 뭘로 던졌다고? 경매로 던졌는데
사람들이 경매를 용도 지역 보고 경매로 샀잖아요. 근데 그 시행사가 던져버리고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대로 집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원래 용도 지역으로 돌아간 거예요. 한 개 내려가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고 지구 단위 계획은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고 이종시대 개인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는 계획만 하는 것이 집행하지 않고 계획만 해놓고 집행을 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어떤다? 돌아갈 수 있다. 이해가 가셨죠? 지구 단위 계획에서 시행한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에 시행하는 곳이 얼만큼 자금력이 튼튼한 곳인가를 보고 자금력이 튼튼한 곳은 그 지구 단위 계획으로 된다고 봐도 되는데 이름도 없는 회사가 테헤란 어디에 무슨 개발 주식회사인데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회사가 지구 단위 계획을 지금 집행한다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에 있고 그 다음에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고 정비구역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이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재개발 재건축이다 정비구역이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걸로 아는 걸 보시고 이번에는 뭘로 넘어간다? 타법령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타법령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타법령은 뭐라 그랬죠? 타법령은 뭐? 다시 말하면 내 땅 주변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규제를 받는 건데 여기 내 땅에 뭐가 있느냐도 규제를 받을 수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지목이 전부 다 몇 개가 있죠? 잘 생각해봐. 25개야? 몇 개야? 몇 개? 28개입니다. 근데 어떤 땅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느냐는 용도 지역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죠. 그런데 28개의 지목 중에서 지목에 의한 특별법으로 적용될 때는 특별법의 규제를 받는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을 적용받는 땅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을 적용받는 땅은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뭐다? 농지인 경우에 전답 과소는 농지법이라는 특별법 적용을 받습니다. 지목에 의한 특별법을 적용. 그러니까 지목에 의한 특별법에 적용을 받지 않을 때 용도 지역을 갖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땅은 그냥 용도 지역만 보면 되는데 타법령을 보면 되는데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을 봐야 되는 땅이 있는데 그것이 뭐 크게 농지법을 적용받는 전답 과수원. 두 번째 임야.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을 또 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 적용받는 게 어떤 거죠? 또 하나 더. 도로인데 도로인 경우에는 지목이 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도로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는 지목이 도로 중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는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특별법 적용받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아셔야 될 것이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을 적용받는 땅은 지목에 의한 어떤 특별법을 적용받는지부터 먼저 봐야지 됩니다. 자, 타법령 보십시다. 1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광주광역시 동구 읍린동 산 6-9 지목이 임야죠. 근데 뭐죠? 도시지역이죠. 보존녹지지역이죠. 용도 지구도 없고 용도 구역도 없죠. 그러니까 이 땅은 용도 지역이 보존녹지지역이죠. 그러니까 보존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는데
지목이 뭐죠? 임야이기 때문에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지목에 의한 특별법을 적용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임야는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가 있습니다. 준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땅은 준보존산지고, 보존산지다 그러면은 무조건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는데, 보존산지는 다시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나누어집니다. 준보존산지다 그러면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특별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문화재법 공익용 산지죠. 보존산지인데 무슨 산지죠? 공익용 산지죠. 보존산지 중에 공익용 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존산지의 공익용 산지다 보니까 이것은 뭐냐면 산지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존 녹지 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이 못 짓는 것이 아니라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임업용 산지에서 개발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고 공익용 산지에서 개발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죠. 근데 여기는 아까 무슨 역이 있죠? 공익용 산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존 녹지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용 산지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 이 건물만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을 적용받는 게 몇 개가 있다? 3개. 제일 첫 번째 임야, 두 번째 농지, 전답, 과선, 세 번째 뭐? 도로. 도로는 무슨 도로?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는 도로. 그러니까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는 도로는 도로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지목이 그냥 도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는 도로는 도로법을 적용받는 땅이기 때문에 지목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도로법을 무조건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도로는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는 도로인지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은 도로인지를 확인을 하고 도로법에 의한 적용을 받는 토지인지 도로법을 적용받지 아니한 토지인지를 구분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셨죠?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보면은 지목이 임야일 때는 보존산지인 경우에는 보존산지가 나와 있고, 보존산지인 경우에 공익용이다 임업용이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준보존산지인 경우에는 준보존산지라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임야인데 보존산지다 준보존산지다가 안 나와 있으면은 준보존산지고, 준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따로 규제받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